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갖추었다는 분석이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인근에는 포병 전력이 집결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다가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건군절을 앞두고 행보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통일방송 이명선 대표는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21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침범했다가 돌아갔는데 북한 측에서는 기관 고장이었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럼 다른 목적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예, 일단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북한 함정이 새벽 시간에 이제 표류를 했는데 대개 한 3km 정도 표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한 측으로부터 이제 국제 상선 공통망을 통해서 우리 측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2004년 제가 장성급 군사회담 2차 회담 때 북한군과 협상을 해서 만든 육사 합의서에 의해서 그 개통된 통신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상선들이 사용하는 공통망을 통해서 남북 함정들이 서로 통보를 하자. 예. 이를테면 대략 그동안 1, 2차 연평 해전들이 NLL을 북한 함정이 불법 침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의도적인 침범이 아니라면 그 국제 상선 공통망을 통해서 통보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북한군이 우리 측으로 그런 통보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군이 그런 통보를 해왔고 상당 시간 실제 표류를 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기관 고장에 의해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북한 속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북한이 우리의 경계 태세라든지 북한 경비 함정이 NLL을 넘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 점을 주목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북한 선박이 NLL을 침범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금 기관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다른 목적들도 염두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데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경비정 고장으로 침범한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북한 어선이라든지 또는 뭐 유류 바지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넘어오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는데 경비정 경우에는 뭐 고장으로 해서 표류한 경우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사례라고 봐야죠. 어차피 북한 경비 함정이라면 그 수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띠고 있고 특히 군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렇게 나와가지고 고장이 나서 표류하는 사례가 자주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례는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NLL 인근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긴장감이 부여되는 그런 임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건 뭔가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고장이 왜 일어났을까? 기본적으로 보면 제 생각으로는 북한 그 함정들이 대체로 노후 함정들이 많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기치 않은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의심이 되는데 북한이 유류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양을 가지고 출동을 했다가 예기치 않게 다 사용을 하고 표류했을 가능성 이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북한군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 표류한 것도 고장에 의한 표류인지 아니면 유류가 다 이제 정말 다 소진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건군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는 25일이 건군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포병 전력 등을 집결시켜놨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건군절과 관련이 있는 움직임일까요? 예, 일단 이제 국방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그 보고 자료에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건군절이 원래는 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948년도 우리 정부가 수립된 것이 8월 15일이잖아요. 네네. 북한은 우리 정부 수립을 비방하면서 절대로 분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걸 또 방해를 해왔는데 사실은 북한은 이미 그 전부터 분단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들을 하나하나 취했어요. 정부를 대리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국회를 대리하는 조직, 특히 군을 이미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 훨씬 수개월 전에 48년 2월 8일 날 북한이 이 창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까지는 북한이 매년 2월 8일을 건군절로 지켜왔어요. 그런데 78년부터 그걸 바꿉니다. 4월 25일로. 그 4월 25일이 언제냐면 1932년에 소위 김일성이가 항일 빨치산을 위해서 유격대를 창건한 날짜가 바로 4월 25일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뿌리는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에 두듯이 마치 북한군의 뿌리는 항일 혁명 활동을 했던 그 빨치산의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혁명 정신을 계승한 북한군이 바로 지금의 북한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4월 25일을 건군절로 이제 제정을 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25일이 되면 북한이 나름대로 상당히 대규모의 행사들을 치렀어요. 포레이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취했는데 이번 이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킨 것이 혹시 4월 25일 건군전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제 2월 8일에도 북한이 정규군 창설일이라고 해서 좀 기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4월 25일과 2월 8일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기념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2월 8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군절로 기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북한에서 건군절로 지키는 것은 4월 25일. 그래서 북한 북한 이 군 체육부대를 425 체육부대라고 425 체육단, 425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월 8일은 별도로 그런 행사를 치르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4월 25일을 북한의 건군절로 정식으로 제정을 하고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규모 군사훈련 같은 것을 치르게 된다면 그 규모와 방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보도된 바로는 국가급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최근 북한 동향을 보면 지금 동해 지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를 위한 그런 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육해공을 통틀어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는 그런 어떤 국가급 훈련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해보는 것인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금년을 이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를 하고 특히 금년 초부터 김정은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을 해서 여러 훈련들을 직접 관장하고 그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보면 우리 미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훈련을 하고 2월 달에는 또 섬 타격 훈련을 하고 점령 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4월 25일이 이번 주에 이제 한미연합 연습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도 이
통일대전의 해라고 하는 것, 싸움 준비 완성의 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가 백두산을 방문을 해서 조종사들이 행군하는, 그러면서 결의대회를 직접 관장을 하고 거기서 싸움 준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단 말이죠. 이 군을 중심으로 한 혁명 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으로 봤을 때 아마 4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그런 대규모 훈련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군을 결집하고 어떤 대적관, 혁명 강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조치를 할 가능성,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훈련뿐 아니라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아니면 대남 도발을 감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그 어떤 군사 도발의 행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그런 행보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이번 25일 훈련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이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집을 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한다든지, 또 최근에 관심을 끄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해 지역에 이제 중국어선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일부에서는 거의 4배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혹시 의도적인 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우리 군도 그런 북한의 미사일 또는 뭐 추가 핵실험 또는 그런 해상에서의 도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우리 군도 관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었거든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이 짧은 시간 안에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난 11월만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 11월 그런 언급을 한 것은 이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준비는 돼 있지만 그걸 실제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 한민구 장관이 국회 그 보고서를 통해서 국회 보고를 통해서 언급한 것은 역시 북한이 그 물리적인 준비는 다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지금 정치적인 결단만을 하면 언제라도 짧은 시간 내에 핵실험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이미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핵실험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그런 확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죠. 그렇군요. 또 그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뭐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에 있는 뭐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일부에서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기도 하던데요. 그 근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초에 미 그 북부사령관이 북한이 ICBM의 핵 무기를 장착해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이제 촉발이 됐는데, 지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발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국방 당국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ICBM까지 장착할 만큼 수준의 소형화가 과연 됐느냐, 실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왜 그렇게 엇갈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구도 가서 직접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북한이 그런 ICBM에 날려서 실험을 한 적도 아직은 없죠.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판단의 어떤 그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이를테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라든지 노동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소형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대략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 미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소형화뿐만 아니라 이 실제 우리 궤도를 우리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 내에서 그런 소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들이 상당히 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의 그런 능력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대비의 강조를 둔 그런 분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 군에서도 북한의 소형화 기술을 확증할 수는 없으나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 소형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 기술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 ICBM에 그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마 북한이 그런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추려고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미국과 한판 붙어보고 현영철이가 러시아에 가서 공언했듯이 미국이 도발하면 자기는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공언을 했듯이 정말 미국과 그렇게 한판 붙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정말 완전히 북한이 완전히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과 붙어보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미국도 북한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런 핵을 개발하고 그런 역량을 구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도 목표지만 그걸 통해서 대남 적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일단 더 앞서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역량을 갖춰야 또 그 지렛대의 힘도 커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전략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독수리 훈련은 지금 뭐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이 북한의 건군절이어서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남북관계 어떤 태도로 나오게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주목해서 보고 있고 사실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신임 통일부 장관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4월이면 모든 훈련이 끝나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과거 1, 2년 전과는 달리 금년에 어떤 도발의 수위를 좀 자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5월 달에 있을 김정은의 모스크바 행보 여부, 또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금년의 국제 행사라든지 또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필요, 그런 것들을 북한이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를 저울질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5월 이후에 뭔가 남북 관계에 어떤 물꼬가 트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또 남북 관계가 재개될 가능성 두 가지를 함께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 특히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계기,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아마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뭐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